당나라 비엔조 서쪽에 반차디엔이 있었다. 이곳의 여주인 산 얀즈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나 혼자 살고 나이는 30여岁쯤 되었으며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었지만 몇 칸짜리 집을 소유하고 음식을 팔아먹고 살았는데 집안 살림이 매우 부유했으며 나귀이던 가축도 많았다. 이곳을 왕래하던 관청이나 개인의 수레 중에서 미처 말이나 나귀를 바꿔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녀는 곧장 자기의 가축을 싸게 팔아 그들을 어려움에서 지어주곤 하였다.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삼랑자가 덕행을 지녔다 말했으며 일부러 원근의 유신저들이 따부분 그녀의 객점에서 투숙하였다. 여행허에 슈저에서 온 길손 짜오지허는 장차 동도로 가는 길에 이곳을 지나다 판교점에서 투숙하였다. 손님 중에 먼저 도착한 6부터 7인이 모두 편안한 평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나중에 도착했기에 제일 깊숙한 곳에 있는 평상 하나를 얻었는데 그것은 여주인 방의 삐과 맞닿아 있었다. 얼마 뒤 삼랑자는 손님들에게 성대한 음식을 대접하였고 밤이 깊어지자 술을 차려와 그들과 함께 매우 즐겁게 마셨다. 조계원은 본디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그들 틈에 껴 담소하였다. 어근쯤 되었을 때 손님들은 취하고 피곤하여 각자 잠을 자러 갔다. 삼랑자도 방으로 돌아가서 면을 잠그고 촛불을 껐다. 사람들은 모두 깊이 잠들었으나 그는 홀로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벽 너머에서 마치 무슨 물건을 움직이는 소리 같은 부스럭대는 소리가 삼랑자 방에서 들렸다. 이에 적 틈으로 엿보았더니 삼랑자가 엎어 높은 그릇 밑에서 초를 꺼내 불을 붙이더니 젖은 상자 안에서 쟁기 하나를 꺼내고 무유와 무연을 하나씩 꺼냈다. 그것들은 각각 6부터 7천 크기였는데 붓두막 앞에 놓아두고 물을 머금어 뿜으니 모구와 모긴이 곧장 움직여 모기는 모구를 끌고 와 쟁기를 맨 허 침상 앞 조그만 땅을 갈며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였다. 삼랑자는 또 상자 안에서 메밀씨 한 봉지를 꺼내 모긴에게 주어 파종하게 하였다. 잠시 뒤 싹이 나고 꽃이 피어 메밀이 여물자 그녀는 모긴에게 그것을 탈곡하게 하여 7부터 8대의 메밀을 얻었다. 삼랑자는 또 작은 맷돌을 놓아두고 메밀을 갈아 가루로 만든 후 모긴 등을 도로 상자 안에 집어넣고 짓을 메밀가루로 쌓아빈 여러 뼈를 만들었다. 이윽고 다행히 울자 손님들이 길을 떠나려는데 삼랑자가 일어나 등을 켜 새로 만든 소병을 실조 위에 차려 그들에게 대접하였다. 조계원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황급히 작별을 하고 면을 열고 떠나는 척하고는 몰래 밖에서 안을 엿보았다. 손님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소병을 먹기 시작하였는데 미처 다 먹기고 전에 갑자기 한꺼번에 땅으로 쓰러지더니 나귀 울음소리를 내며 순시젠에 모두 나귀로 삐어내버렸다. 삼랑자는 그들을 모두 모라 안으로 들여보낸 후 그들의 자해를 몽땅 가로챘다. 조계원은 이 사실을 다른 이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이미 삼랑자 법수를 흠모하였다. 한 달 남짓 지난 후 그는 동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판교점에 이르게 되자 미리 메밀 소병을 이전에 삼랑자가 만든 것과 같은 크기로 여러 개 만들었다. 조계화가 그곳에 도착한 후 다시 판교점에 투숙하자 삼랑자는 젠처럼 매우 반갑게 맞이하였다. 그날 저녁에는 그 외에 다른 손님이 없었기에 여주인은 더욱 성대하게 그를 대접하였다. 밤이 깊어지자 삼랑자는 조계화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넌지시 물었고 조계화는 내일 새벽에 길을 떠날 때 되는 대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었으면 하오 라고 하였다. 그 일이라면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주무세요. 한밤중에 그가 엿보았더니 삼랑자가 이전에 했던 대로 똑같이 하고 있었다. 날이 밝자 그녀는 음식을 차려왔는데 과연 그 소병이었고 이것을 식탁 위에 두고 다시 다른 물건을 가지러 안으로 들어갔다. 조계화는 이 틈을 타 미리 만들어 온 자신의 소병과 하나를 바꿔치게 하였다. 그리고는 식탁에 앉아 삼랑자에게 말하였다. 마침 나도 소병을 몇 개 가져왔으니 다른 손님이 오거든 주시오. 말을 마친 그는 주머니를 식탁 위에 놓고 자기가 바꿔치기 한 소병을 집어들었다. 막 먹으려는데 삼랑자가 차를 내오자 주인장도 내가 가져온 소병 한쪽을 맛보시오 라며 바꿔치기 한 소병을 골라 그녀에게 주어 먹게 하였다. 그것을 입에 넣자마자 삼랑자는 땅에 엎드려 나귀 울음소리를 내며 즉시 나귀로 변하였는데 매우 찌엔조항하였다. 조계원은 곧바로 목인과 모고 등을 모두 가지고 그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났다. 하지만 삼랑자의 법수를 터득하지 못해 그것들을 시험을 해보았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는 삼랑자가 변신한 나귀를 타고 다른 곳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한 번도 길이 막히거나 길을 잃은 적이 없었으며 하루에 100리를 다녔다. 4년 후 조계원은 그 나귀를 타고 동관으로 들어가 바이에미아 동쪽으로 5부터 6리쯤 가다 길 옆에서 갑자기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박장대소하며 판교점의 삼랑자가 어쩌다 이런 몰골이 되었누? 라고 하였다. 삼랑자가 비록 잘못을 하긴 했으나 참으로 불행하구려. 가련한 그녀를 이제 그만 풀어두시오. 조계화가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은 나귀의 입과 코 주위를 두 손으로 벗겨냈는데 삼랑자가 가죽 속에서 뛰어나왔다. 신기하게도 그녀는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삼랑자는 노인에게 감사의 절을 올린 후 떠나갔다. 그 뒤로 다시는 아무도 그녀를 볼 수 없었다 한다.